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라. 이것은 2005년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졸업 축사 내용입니다. 이후 그의 말은 온 세상에 메아리 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라. 그렇다면 만약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그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MJ 드마코의 언스크립트를 참고하여 저의 생각까지 함께 더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잡일과 도전, 실패를 딛고 일어나 젊은 나이에 인터넷 비즈니스와 리무진 예약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의 독특한 관점과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책을 집필하였으며 웹사이트와 포럼을 통해 젊은 기업가들과 소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생각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오래된 설화를 한번 들어보시오. 옛날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신에게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밤 노인의 침대 곁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었죠. 천사는 노인의 눈을 가린 뒤 먼저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눈을 뜨자 노인은 금으로 장식된 크고 둥근 테이블로 가득 채워진 큰 식당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하지만 식탁에 자리한 사람들은 모두 좌절감에 젖은 퀭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그들에게는 아주 긴 숟가락만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긴 숟가락 때문에 자신들의 입에 음식을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거주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도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노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 이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노인의 눈을 가린 뒤 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자 노인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똑같이 엄청나게 큰 식당에 똑같이 맛있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지옥에서와 같은 똑같이 긴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테이블에 앉아있는 천국의 거주자들은 모두 생기가 넘치며 기쁨과 미소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둘러보니 노인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천국의 거주자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화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이들 이솝우화에 나올 듯한 이 이야기와 과연 성공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건가? 돈을 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사실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오늘 영상의 핵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의지가 강하실 텐데요. 돈이 될 만한 정보나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두 발 벗고 뛰어가고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생각하던 만큼 돈은 쉽게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MJ 드마코 또한 그의 회고록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파산은 고통스럽다. 나도 안다. 20대 초반의 세월 대부분을 그런 상태로 지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새 차를 뽑고 브랜드 옷을 입을 때 나는 덜컹거리는 차를 몰고 벼룩시장에서 산 옷을 걸치고 다녔다. 내가 겪던 돈의 결핍은 노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항상 의욕에 불타올랐고 투지가 넘쳤으며 괴로울 만큼 집착했다. 안타깝게도 나는 잘못된 대상에 집착했다. 그것은 바로 돈에 집착했던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돈은 모든 것이었다. 돈은 자유였고 인정이었으며 목표였다. 하지만 그런 돈에 대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획득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돈 사냥꾼이었다.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사냥꾼처럼 그저 돈이 될 만한 것들만 찾아다녔던 것이다. 100만 원으로 시작하기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무엇일까? 외환시장 거래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중국에서 수입하기 쉬운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 길 잃은 내 자신은 돈을 사냥감으로 보고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만 돈 사냥에서 손을 떼고 가치 사냥에 나서라. 돈은 사냥감이 아니다. 돈을 당신의 머리에서 잠시 지워버려라. 생산자로서 돈을 가치의 증표로 생각하라. 만약 당신의 목표가 100억이라면 새로운 목표는 100억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네, 이 문구를 보면서 그의 돈 사냥꾼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사람마다 각자의 목표나 성공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도대체 그들은 피땀 흘려가며 벌은 돈을 쓰는 것일까요?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의미 없게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며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돈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즐거움이 됐던 육체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던 정신적인 만족을 주던지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인 가치 창출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열대야의 폭염이 지속돼도 만약 당신이 단돈 5,000원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사서 매장에 앉아있다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20도의 실내 온도와 은은한 커피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이런 일상의 평범함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꿈이었으며 열정이었고 수많은 실패와 노력으로 탄생된 것들입니다. 그 결과물들을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 대단한 것들을 만든 그들은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구글의 레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가치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항상 존재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는 손님의 불평불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집안일 하다가 나오는 와이프나 엄마의 잔소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문제를 찾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고 듣습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의 기사나 동기부여책, 주변 사람들의 구전은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결국 모두 이겨내고 성공했다는 그 결과에 집중합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지막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수많은 경쟁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그들도 분명히 수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찾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 결과물만 보고 따라간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 중 헝가리 수학자인 월드 에이브레임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장거리 폭격기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폭격기와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살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는 단순한 관찰에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적진에서 살아 돌아오는 폭격기의 손상 부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어떤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손상되는 부위들은 꼬리 쪽과 사수자리, 그리고 중앙 하부와 날개였습니다. 손상 부위를 보며 연구자들은 그 부위들이 비행기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학자인 월드는 이에 의의를 제기하며 반대의 이론을 펼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월드는 그 데이터에서 나타난 손상 부위는 비행기의 가장 약한 곳이 아니라 가장 강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들이 손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비행기의 가장 취약한 부위는 귀환한 비행기들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그 부위를 공격당한 비행기들은 이미 모두 추락하여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공군은 그의 말을 경청했고 무손상 부위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조종사들의 생존 확률이 증가했고 처음 생존자 편향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생존자 편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치를 만들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찾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와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번화가에 가서 손님이 붐비고 소위 잘 되는 식당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이 가게는 손님이 붐빌까? 맛있는 음식의 비법이 무엇일까?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인테리어의 분위기는 무엇이며 서비스의 질은 어떠할까? 하지만 그들의 전략과 비법을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과 비법은 지금 당장 보여지는 현재 값에 기반하고 있을 것이며 과거에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나 실패에서 비롯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곳은 바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잘 안 되는 식당들일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려 했겠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한 어떤 요소들 때문에 실패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겠죠. 만약 여러분이 그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한다면 성공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불편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 없이 변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하죠. 누구나 긍정적인 결과들을 원하지만 아무도 기존에 선택한 것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고로움, 시행착오, 리스크, 실패, 미지의 변수와 같은 것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명확한 길, 단계별 청사진, 실패에 대한 백업 플랜과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 헤매죠. 성공의 비법은 어떤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사업가이자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의 말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기회가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였습니다.